오늘은 밥일 잘하는 중년 남자가 되고 싶다면 여기를 자극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테스토스테론이라 불리는 남성 호르몬은 남성의 성적 욕구를 일으키며 근육량 및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40대 이후 중년 남성의 경우 휴식을 취했음에도 여전히 피곤이나 무력감을 느낀다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 남성 갱년기가 찾아오기 쉬운데요. 남성 갱년기는 성욕 감소와 발기부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피로, 우울, 수면장애, 내장지방 증가, 골밀도 감소, 지적활동과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보충제나 음식 등을 섭취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만지고 두드려주기만 하면 정력이 샘솟는 혈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장악하면 정력 증강은 물론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비대증 등 남성 질환은 물론 여성자궁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WHO의 침구 경혈 국제 표준에 따르면 우리 몸에는 361개의 혈자리가 있다고 해요. 혈자리는 침 등 지압을 이용해 혈자리를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류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자율신경계 균형을 조절하기도 해요. 침 치료를 받고 나서 환자들이 안정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혈자리마다 몸에 좋은 기능이 나눠져 있는데요. 특히 남성 기능에 좋은 혈자리도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 고민이 있거나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싶은 사람은 해당 부위를 자극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성 기능에 좋은 혈자리도 있으니까 부부가 서로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은 만지거나 자극하면 성기능 향상이 좋은 혈자리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성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혈자리 7곳. 첫 번째, 복숭아뼈 구씨의 위 3원교열. 3음교열은 안쪽 복숭아뼈 중심에서 3인치 올라간 지점입니다. 구역질, 구토, 식체 불인증, 음경통, 고환염 등 비뇨 생식기 질환이 있을 때 이 자리에 침 자극을 줍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 송미영 교수는 3음교율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생식 기능에 모두 좋다고 설명했어요. 한방에는 신체를 상초, 중초, 하초, 세금가지로 나눕니다. 이 혈자리는 중초와 하초를 조절할 수 있어요. 소화기, 비뇨 생식기, 부인과 질환에 좋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의 골륜혈. 골륜혈은 자하연 한의원 이명택 원장은 몸이 마른 남성의 정력 증강이 좋은 혈자리라고 소개했습니다. 몸의 뜨거운 기운이 방광경의 화열로 옮겨가는 원리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부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조로증이 있거나 소변을 볼 때 힘든 남성에게 좋다고 해요. 또한 자궁에 냉한 기운이 있어 생리불순인 여성에게도 좋습니다. 발바닥 쪽으로 쓸어내리면서 지압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오금에 있는 음곡혈과 위중혈. TV조선 내 몸 사용 설명서에서 오금에 있는 음곡혈과 위중혈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오금은 무릎이 접히는 부분을 말해요. 오금의 양쪽에는 음곡혈이 있습니다. 음곡혈은 생식선과 내분비 호르몬을 관장하는 신경의 하혈입니다. 위중혈은 오금의 정가운데 있어요. 위중혈이란 비뇨 생식기를 관장하는 방광경의 하혈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3초간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하혈은 경락의 혈기가 가장 왕성한 혈자리를 말합니다. 손으로 이 부분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혈자리 외에도 유튜브 허준할매 건강TV에서 소개하는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도 이어서 소개해 볼게요. 네 번째, 용천혈. 용천혈은 발바닥을 구부렸을 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사람 인자 모양으로 새겨진 부분입니다. 이곳은 남성의 정력 증강,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비대 등을 관장하는 혈자리예요.
과거 동상내라고 하여 장가든 새신랑의 발바닥을 다듬이 방망이로 두드리며 즐기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용천열을 자극해서 다산을 기원하는 축복의 의미라는 거죠. 일종의 성인식인 셈이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궁냉증, 질건조증, 치료 정력 증강에도 효과적입니다. 집에서 TV를 보거나 쉴 때 멍하니 있지 말고 발바닥 한가운데를 수시로 마사지하면 비뇨기과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해요. 5번째, 퇴계골륜열. 퇴계열은 발목 복숭아뼈 안쪽과 아킬레스건의 중간 지점이고 골륜열은 바깥쪽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중간 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신장 강화는 물론 허리 아래병은 다 치료해요.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계는 큰 계곡이라는 뜻으로 한의학에서는 노화에 따라 오장육부 개념 중 신장이 허해진다고 보는데 태는 신장과 관련된 경맥의 기운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좋은 혈자리며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들의 노화로 눈과 귀가 어두워지거나 잠이 오지 않을 때 눌러주면 좋다고 해요. 그 다음 골륜열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가 불편하면 허리가 아프고 발꿈치 주변까지 아플 때 이 부분을 자극하면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퇴계골륜열은 남성의 신장 강화, 음액생성, 정액생성, 빈뇨, 전립선 비대증, 허리병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로 여성 건강에도 좋습니다. 빨래집기를 사용해서 자극하면 손쉬운데요. 2분에서 3분 정도 후 위치를 바꿔주는데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6번째, 관원 성문 기회형 배꼽과 치골의 중간 지점으로 단전호흡이나 명상호흡을 할 때 기를 모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기혈은 배꼽 아래 손가락 2마디 부분이고 관원혈은 배꼽 아래로 손가락 3마디 부분입니다. 관원은 배꼽과 치골의 중간 부분에 있으며 남성의 양기가 뭉쳐있는 곳으로 전신의 양기가 원활하게 순환하여 강해져 정력에 좋습니다. 관원은 예로부터 신선의 호흡법으로 알려진 단전호흡을 하는 혈자리로 콩팥의 기능을 조절하며 노폐물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생식과 배설을 도와줍니다. 남자는 정력에 좋고 여자는 속병에 좋아요. 또한 관원열은 몸의 기능을 순환시키고 자궁을 보호해 여성 호르몬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관원 성문 기회 부분을 1회 30번 3회 총 90회를 손바닥으로 이 부분을 두드려주면 정력 증강, 빈뇨 하복 냉통 전립선 비대 수족 냉증, 전신 냉통 등의 효능이 좋습니다. 7번째, 백회혈. 백회는 양쪽 귀의 위쪽 끝부분이 닿는 곳으로 손바닥 정중앙을 놓고 머리를 감싸면 양쪽 중지가 만나는 곳입니다. 양쪽 귓구멍에서 머리 위로 선을 긋고 코에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이 백회혈이에요. 즉 머리 꼭대기의 정수리 중앙이 백회혈이죠. 양기가 부족할 때 만능인 혈자리로 양기를 끌어올리는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을 두드리거나 마사지하면 무기력해진 몸의 양기를 끌어올리고 뇌 기능 개선, 기억력 증강, 치매 예방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수리 한가운데 부분을 1회 90회 하루 3번 손가락으로 두드립니다. 두피 마사지 기구 등으로 마사지하면 시원하고 효과가 좋아요. 백회혈은 탈모 방지에 좋은 지압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백회혈은 열을 떨어뜨리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상열감으로 인한 탈모에 특히 좋아요. 상열감이란 머리나 얼굴 등 상체에 열이 있는 증상을 말합니다. 손끝으로 가볍게 누르면서 돌려주거나 전후좌우로 움직이면서 지압 또는 마사지를 해보세요. 두피 마사지는 탈모 예방, 두통 완화, 집중력 향상, 기분 전환 등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밭일 잘하는 중년 남자가 되고 싶다면 여기를 자극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성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혈자리 7곳. 첫 번째, 복숭아뼈 9cm 위 삼음교열.
두 번째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 골륜혈, 세 번째 오금에 있는 음곡과 위중, 네 번째 용천혈, 여섯 번째 관원성문기해혈, 일곱 번째 백회혈.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상호 존중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진정한 상호 존중이란 무엇인가? 바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도 어떤 관계는 차분하고 든든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는 상호 존중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를 표현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욱 만족스럽고 의미 있게 됩니다. 상호 존중은 파트너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며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도록 돕는 든든한 토대와 같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성취를 축하하며 서로의 성장을 지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존중은 사소한 행동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작은 습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에 깊게 듣기, 친절하게 말하다, 노력에 대한 인정,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습관들은 두 파트너 모두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존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관계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의미 이해하기. 차례. 상호 존중이란 파트너를 자신만의 생각, 목표, 관심사, 그리고 개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따뜻함과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커플은 종종 상대방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격려하며 지지해 줍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는 거창한 행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일상의 순간들을 통해 자라납니다. 귀에 깊게 듣기, 사려 깊은 대화, 그리고 함께 나누는 감사. 파트너들이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할 때 감정적 연결 더욱 강렬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존중은 정서적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정서적 안정감은 관계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트너들이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아이디어가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솔직한 대화와 즐거운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존중하는 의사소통에는 종종 답변하기 전에 충분히 경청하고 서로의 관점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습관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신뢰를 쌓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가까워집니다. 파트너가 생각과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더욱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존중은 또한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파트너 간의 서로의 행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관계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일상적인 노력에 대해 서로 감사를 표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인정조차도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존중을 구축하는 데 있어 소통의 역할. 소통은 존중하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명확하고 친절하며 사려 깊은 대화는 파트너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조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호 존중, 두 사람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는 동시에 인내심을 갖고 경청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소통은 명확성과 친절함에 중점을 둡니다. 파트너들이 사려 깊게 대화할 때 서로를 지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관계의 균형과 만족감을 유지시켜줍니다.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연구.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듣기. 경청은 존중하는 소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 온전히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습관은 양쪽 모두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행복한 관계에서 파트너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인 경청을 보여줍니다. 눈맞춤 유지, 사려 깊게 응답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공유하는 내용을 인정하는 것. 이러한 행동들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명확하게 메시지나 메모를 작성하는 것도 존중하는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문법 검사기, 특히 정보를 공유할 때 서면으로 의사소통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려 깊은 메시지 또는 중요한 아이디어. 명확한 의사소통은 종종 더 원활한 대화와 파트너 간의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상호 존중을 보여주는 일상 습관. 관계에서의 존중은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 자라납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감사와 배려를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긍정적이고 서로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꾸준히 만들어냅니다. 사려 깊은 일상의 행동들. 작은 몸짓 존중은 거창한 행동보다 일상적인 행동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연인들은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 친절함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관계의 따뜻함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관계 만족도에 기여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존중하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습관들은 관계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트너들이 꾸준히 이러한 습관들을 실천하면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느낌을 줍니다. 존중은 파트너들이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은 건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신뢰와 더 깊은 애정을 쌓아갑니다. 상호 존중과 개인적 성장.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는 종종 두 파트너 모두의 개인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개인이 서로 존중할 때 높이 평가하다 격려를 받으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관심사 탐색, 새로운 기술 배우기, 그리고 목표를 추구합니다. 상호 존중은 두 사람 모두 한계에 갇힌 느낌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파트너는 서로의 발전을 축하하면서도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격려와 지원. 격려는 관계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트너가 서로의 포부를 지지해 줄 때 동기부여와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격려의 말, 노력에 대한 인정은 일상생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파트너가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다른 파트너의 감사와 자부심은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함께 행복을 나누고 정서적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지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친절한 조언을 드립니다. 노력에 감사함. 그리고 진전을 축하하며 장기적인 관계 만족도 구축. 장기적인 관계 만족감은 꾸준한 존중과 감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트너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할 때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만족감을 줍니다. 존중은 협력과 팀워크를 장려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커플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다. 아이디어 공유. 그리고 삶의 경험들을 통해 서로를 지지하는 것. 공유 가치와 감사. 공통된 가치관은 존중하는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파트너들이 친절, 정직, 지지와 같은 유사한 원칙을 소중히 여길 때 그들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 종종 다음을 포함합니다. 고마워요라고 말하면서 노력에 대한 인정, 그리고 감탄을 표현하며 이러한 순간들은 두 파트너 모두에게 서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는 함께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파트너는 종종 다음과 같은 것들을 누립니다. 성과 축하, 활동 계획, 그리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기. 이러한 공유된 순간들은 장기적인 관계 만족도에 기여합니다. 최종 생각. 상호 존중은 관계 만족도를 형성하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파트너가 서로에게 친절, 감사, 이해심을 보일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욱 든든하고 만족스러워집니다. 존중은 주의 깊게 경청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성장을 격려하고 사려 깊게 소통하는 등의 일상적인 습관에서 나타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행동들은 두 파트너 모두 존중받고 편안함을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는 열린 대화, 행복 공유, 그리고 두 사람 모두의 개인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인내심, 감사, 그리고 사려 깊은 소통을 통해 상호 존중은 파트너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계 만족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